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대전장은 군대의 빠른 이동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리보다 더 빠른 신무기들이 대량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나 마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표적을 향해 날아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공군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곧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라매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KN-25, 화형 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력 시위를 통해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 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 국무부에서도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도 확실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공군에서 KF-11 보라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공군본부는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군은 비대칭 타격 능력을 위한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확보 차원에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공군은 작년 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인데요. 중국 베이징도 4분 안에, 일본 도쿄는 5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국이 되는데요. 앞서 작년 말 국가연은 KF-11 보라매용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공군도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먼저 합동참모본부에서 장기전력 소요로 반영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장기전력 소요란 합참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의 충분한 기술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즉, 아직 중기전력 소요 사업처럼 국방 예산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전력 소요에 반영되면 대부분 5년 안에 중기전력 소요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래서 5년 내로 실제 개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으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군본부에서 이 사업 추진을 발표한 만큼 더욱더 이 가능성이 높아지며 빠른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왜 가장 먼저 공군형 공대지 미사일이 먼저 제한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공대지 타격 모델이 개발이 용이한 장점도 있으며 현재 공군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여러 사업 중 최우선 사업이 바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킬체인 구축 사업인데요. 200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에 위치한 장거리 표적 타격은 주로 한국 공군이 담당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경우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미만이어서 공군 전투기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받아 현재 무려 2천여 발이 넘는 다양한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공군도 사전 침투 정찰과 은밀 타격이 가능한 F-35A를 도입하게 되었고, 또 웬만큼 고속 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30m까지 관통이 가능한 타우러스 순항미사일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군은 견고와 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자 2028년까지 철용,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현무4, 현무5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미사일은 지하 100m 이상까지 파고들 수 있으며 속도가 최소 마 5 이상인 극초음속입니다. 즉 육군은 공군의 타우러스,
천룡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보다 빠르게 훨씬 깊숙한 곳까지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육군에 이런 어마무시한 현무4, 현무5 탄도미사일 체계가 있으니 공군 입장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연에서 KF-11 보람에 탑재할 수 있는 마5 수준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동등한 속도를 갖추면서 공군 전투기에 탑재되어 가동 준비 및 가속 과정이 보다 단축되므로 탄도미사일보다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국가연 입장에서도 현재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시험 비행체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를 실제 무기화 및 체계 개발 사업으로 띄워줄 협력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공군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곧바로 하이코어를 이용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합참에 보고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작년 말에 발표된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작년 말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극초음속 비행체는 일명 하이코어로 불리며 러시아에서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의 스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연의 주도로 한화, 현대로템, 다남 시스템즈가 협력하여 제작 중인 하이코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갖춰야 할 기능을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하이코어는 길이 8.7m에 무게는 2.4톤으로 크게 순항체와 인터스테이지 2개의 부스터로 구성됩니다. 비행 제어 장비와 기동식 날개가 연결되어 있어 비행 경로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 있고 관성 항법 장치가 있어 미사일처럼 적을 찾지 못해도 정해진 코스로 정확히 날아가며 무엇보다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초고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최고 극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더 자세한 스펙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비행체가 마 9의 속도를 가진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1단 추진체를 통해 10톤의 추력으로 12초 안에 마 1.2, 시속 1400km까지 가속하고 2단 추진으로 마 6.2, 시속 7000km의 극초음속을 달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2단 부스터와 활공체 사이를 이어주는 인터스테이지까지 분리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되는데요. 즉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하기도 전에 마 6.1을 돌파하고 그 후에 추가적인 가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론적으로는 마 15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 지르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마 9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2012년부터 관련 연구 검증을 모두 진행해온 상태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극초음속 무기의 시험 발사를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발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곧 올해 말에 1회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내년에 1회 시험 비행을 실시해 총 2회 시험 비행을 안흥 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의 시험 비행이 곧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비행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공군은 에이서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를 2026년까지, IRST와 EOTGP를 2028년까지 KF-21에 체계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까지 배치되면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전쟁 억제력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래를 대비해 강력한 항공 우주력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 증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과 함께 실전 배치되어 주변국들의 위협을 억제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